자, 이제 어느덧 우리가 JSP에서 앞에서 제가 미리 설명드렸던 그 JSP의 가장 그 큰 줄기가 되는 문법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벌써 이제 그 5가지 종착역에 거의 다 왔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문법을 따지자면은 거기에 뭐 관련 문법까지 따지자면 사실 또 세세하게 들어가면 참 많긴 하겠지만 일단 큰 줄거리로 따졌을 때는 이제 요 EL이 JSP에서는 이제 가장 핵심적인 마지막 문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EL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거를 보시게 되는데, 자, 이 EL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일단 요 약자를 잠깐 풀어보시면은, 자, 요게 expression, 표현한다는 뜻이죠. language라는 그 단어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게 어쨌든 간에 하나의 문법인데, 우리가 그 JSP라는 커다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문법인데, 자, 그런데 그 문법의 이름에 language라는 말이 들어가요. 상당히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문법치고는 상당히 좀 건방진 이름이 아닙니까? 이거 그냥 하나의 부수적인 문법일 뿐인데, 그게 language라니. 이게 하나의 언어라니. 자, 이런 식으로, language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이 기능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아주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일반 언어처럼 웬만한 건 갖출 건 다 갖추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단순한 문법으로 보기에는 정말 아까운 이제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일단 이름을 딱 보고 우리가 딱 드는 뉘앙스는 표현을 위한, 다시 얘기하면 출력을 위한 언어라는 겁니다. 출력을 위한.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출력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가장 대표적인 게 결국 우리가 out이라는 객체를, JSP에서는 out이라는 객체를 이용하거나 또는 서블릿에서는 리스판스 객체를 통해서 getWriter를 통해서 우리가 어차피 이제 구현을 했었잖아요. 또는 또 우리가 JSP에는 조금 더 간편하게 하자는 뜻에서 스크립트릿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이때도 우리는 이것을 expression이라고 불렀죠. 자, 이제는 그런 것들을 쓰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쓰지 않고 어쨌든 이런 것을 쓰게 되면 결국 자바 코드를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자바 코드를 쓰기 위한 스크립트릿을 써야만 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쓰지 않고, 자, 우리가 expression language라는 특별한 또 하나의 바운더리를 하나 만들어서, 자, 이제 더 이상 자바 코드를 쓰지 않겠다라는 그런 확고한 의지로서 표명된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단지 자바 코드만 쓰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 자바 코드를 통해서 작성했던 그러한 복잡한 코드들을 더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EL이라는 것을 한번 써보시고 나면은, 그리고 좀 더 익숙해지시면은 절대 이제 더 이상 다른 방법으로 출력할 생각이 들지 않으실 정도로, 그 정도로 정말 뛰어난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 근데 사실은 처음에는 이게 그렇게 이제 환영받은 문법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 EL이라는 것이 특히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기능의 어떤 흐름이라든가 또는 그 문법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투명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뭐 이거의 원리라든가 그런 것들이 딱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개발자, 그리고 굉장히 호불호가 갈렸던 그런 기능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EL이라는 것은 처음에 취지도 그랬어요. 개발자를 위한 기능이라기보다는 비개발자. 그래서 비개발자라는 것은 주로 뭐 디자이너나 클라이언트들을 얘기하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코드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할 때 좀 더 이해시키기 쉬운 목적으로 이제 그런 취지도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개발자들한테는 별로 썩 달가운 기능은 아니었습니다. 일단은 가장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가장 큰 것이 딱 코드가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해서 출력이 되는지에 대한 그 흐름 자체가 분명하지가 않았고 투명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개발자들한테, 특히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자, 아무래도 개발자 입장에서는 눈에 익은 것이 편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어디서 나중에 뭐 생뚱맞게 처음 보는 기호가 등장하고 막 이런 게 등장하고 하다 보면, 자, 물론 이게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또 그걸 알기 위해서 또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이제 그 걸림돌이 됐었는데, 자, 사실 근데 이 부분이 조금만 이제 익숙해지고 약간만 좀 그 고비만 넘어간다면은 사실 이 EL만큼 더 편한 방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출력하는 기능만을 딱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코드의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크게 우리가 이제 지나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 이제는 뭐 EL이라는 것이 거의 뭐 확실하게 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출력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이런 방법 쓰지 마시고요. 이제는 EL을 이용해서 이제 출력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충분히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단지 문법만 익히는 걸로 끝나서는 절대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기존에 뭐 우리가 해왔던 그런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일단 눈에 익지 않은 기호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부감이 들고 이걸 또 해야 되나 이런 회의감도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빨리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익숙해지는 방법은 별거 없죠. 많은 예제를 풀어보시는 건데 뭐 또 딱히 따로 여러분들이 뭐 예제를 많이 풀어보려고 막 이렇게 예제를 만들거나 뭐 또 찾아보거나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예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EL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정도만 하셔도 충분한 연습이 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출력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걸 나한테 맡겨라 할 정도로 이제 그 대단한, 그래서 랭귀지라는 이 말이 붙을 정도로 그만큼 대단한 기능을 갖고 있는 이 EL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목적은 그렇고요. 자, 문법을 잠깐 살펴보면요. 자, 이 문법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직 문법은 정말로 간단합니다. 앞에 달러가 붙습니다. 그리고 중거라고 붙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뭔가 표현하고 싶은 걸 표현하시면 됩니다. 이게 다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랭귀지라고는 했지만은 랭귀지라는 이름이 좀 무색하게끔 너무나 그 문법은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하죠.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달러가 나오고 중거라고 나오면 이건 EL이다. 그냥 바로 그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문법은 이와 같고 이 안에 들어가는 표현은 보시는 것처럼 어떤 식이 올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변수 하나가 딸랑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차차 좀 더 이제 문법을 공부하면서 익혀 나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예를 잠깐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많이 해보셨던 요 익스프레션, 이 스크립트 엘리먼트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이때 CNT는 여러분들은 당연히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건 그냥 일반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당연히 위에서 CNT라는 변수가 어디선가 선언이 됐을 것이고 뭐 여기에는 0이 들어가 있든 어떤 숫자가 들어가 있든 값이 들어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여기에는 당연히 이 값은 이것은 여러분들 누가 뭐래도 이건 변수인데 라고 분명히 생각하실 거란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거랑 똑같은 똑같은 결과를 나타내는 그 표현이 바로 EL입니다. 이때는 이 CNT라는 것은 일개 이런 변수가 아닙니다. 물론 변수는 맞긴 맞는데 우리가 변수라고 부르지 않고 이것을 이제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은 어트리뷰트라고 부릅니다. 자, 어트리뷰트 하면 뭔가 이제 떠오르시는 거 없습니까? 여기서 바로 이제 연관되는 딱 이제 어떤 상상이 딱 이제 그 연상이 되셔야 되는데, 자, 어트리뷰트 하면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당연히 set 어트리뷰트와 get attribute가 떠올리셔야죠. 자, 이거 어디서 했습니까? set attribute와 get attribute 더불어서 remove attribute까지 있었죠. 자,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컨텍스트 관련 객체. 다시 얘기하면 컨텍스트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커다란 프로젝트라는 거대한 대지, 광활한 대지 위에 내가 무언가를 저장할 수 있는 장소를 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set attribute는 일종의 속성을 저장하는. 근데 뭐 다시 말하면 변수라고 얘기해도 틀린 얘기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어트리뷰트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속성 또는 변수를 저장하는 메서드였고 이 get attribute는 변수를 꺼내오는 메서드였죠. 다시 얘기하면 이때 이 CNT라는 것은 get attribute 또는 set attribute에 의해서 사용되는 그런 변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얘는 변수라기보다는 어트리뷰트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자,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어떤 걸로 감쌌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명칭이 달라져요, 명칭이.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어트리뷰트라는 것을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이 어트리뷰트에는 또 우리가 컨텍스트 관련 객체라고 얘기했었죠. 컨텍스트 관련 객체를 얘기하다 보면 또 당연히 우리가 또 떠올라야 되는 게 뭐예요? 지금 바로 비슷한 것을 지금 위에서 보고 계시지만 바로 페이지 컨텍스트, 리퀘스트 컨텍스트, 세션 컨텍스트,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자, 이런 것들 기억나셔야 되죠. 자, 이런 것들이 뭐였어요? 결국 어떤 특정 데이터를 어느 범위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범위, 스코프를 지정할 수 있는 영역이었잖아요.
바로 그런 영역이 우리가 이렇게 이미 EL에는 내장 객체라는 게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EL도 이것도 언어다운 면모가 있네. 자,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죠. 내장 객체를 가지고 있어요, 얘가. 자, 일개 아주 하나의 문법이지만 얘도 하나의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문법이지만 이거 자체가 또 내장 객체를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얘는 랭귀지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규모 면에서 봤을 때는 거의 뭐 랭귀지와 흡사한 그런 기능들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내장 객체를 소유하고 있어요. 우리가 JSP에서도 내장 객체 있었잖아요. 그렇죠? JSP도 자, 바로 뭐 리퀘스트라든가 세션, 어플리케이션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또 페이지 컨텐츠 했던 이런 내장 객체가 있는 것처럼 EL에서도 내장 객체가 있는데 그게 바로 페이지 스코프, 리퀘스트 스코프, 세션 스코프, 어플리케이션 스코프라는 즉 우리가 이미 앞에서 했던 컨텍스트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뉘앙스를 띠고 있는 이런 네 가지 객체가 일단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상당히 많은 객체가 지금 눈에 있는데요. 이렇게 일단은 먼저 그러면 우리가 이 EL에서 자, 이 내장 객체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 외에 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를 차차 이제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